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은 강서구 의견이 빠진 토론회는 깜깜이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위원회가 조만간 최종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도소 이전이 무산된 강서 지역의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입지선정위원회 물러가라!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 선정 추진을 반대하는 강서구 주민 100여 명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시는 지난 4일 강서구와 사성구 주민 각 15%가 포함된 시민참여단 150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비공개 수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강서구 주민들은 깜깜이 행정이라며 시의 권한 없는 입지 선정위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 해당 지역 주민은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위원회는 결사 반대입니다. 그 해당 지역은 우리 강서에서도 마지막 남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교정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교도소가 거기 있는 것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거의 몇십 년 동안 지금 우리 겪고 있는데 사실은 피해 당사자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아무 영향 없는 부산 시민들 모아놓고 옮기면 좋나 하면 뭐 시민들은 다른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은 다 찬성하겠죠.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은 반대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뭐 입지선정위원회 그거 뭐 100번 1000번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토론 시작 전 강서구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시의원과 부산시 관계자들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는 시민참여단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며 문을 닫았고 결국 입지선정위원들에게만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선정 권한이 없습니다.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는 법무부와 기초지자체라는 강서구의 주장에 대해 입지선정위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 전달 기관은 부산시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정시설이 어떤 구에 위치하더라도 그 구의 시설이 아니고 국가시설이고 부산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결정해서 법무부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단은 현재 위치의 교도소와 구치소 등을 강서구 통합 이전과 각 지역 내 이전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하고 시작 전과 후 두 차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시는 과거 BRT 도입 때도 시민 참여단을 통한 여론 수렴 방식을 택했습니다.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과 입지선정 사업은 과거의 BRT 사업,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았던 그 사업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국가 사업이고 해당 지자체, 기초지자체에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해당 기초지자체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인데 지금 150명이라는 부산 시민 전체 중에 150명이라는 시민을 통해서 이 20년 묵은 중대한 과업을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고 부당한 행정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위는 시민 참여단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로 하고 더군다나 이 시설이 부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의 여론도 듣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이분들의 결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희들의 토론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입지 선정위는 이달 말 시민 여론조사와 수기 토론 결과를 종합해 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일부 기초의회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부산시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사하구는 자체 재원으로 주민에게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했습니다. 자궁경부암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사하구 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관련 지원 조례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집행부인 사하구가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은 아시다시피 자궁경부암을, 그러니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방접종 주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초지자체에서만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후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로 빠르게 퍼졌고 강서구와 동구, 중구, 사상구가 조례를 만들어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북구의회가 같은 조례를 발의했지만 접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이 어렵다며 집행부의 반대에 부딪혔고 심의 보류되면서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재정 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주민 건강 격차마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의원과 구의원 등 9명이 자궁경부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시 차원의 조례 제정과 시비 지원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시작으로 현재 만 13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까지 대상을 소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3년 이전에 태어났거나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들여 알아서 예방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미 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모두 1위인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암에 걸린 우리 시민분들에 대한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나 의료적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암 관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예산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지원 조례를 시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부산시 자궁경부암 환자 수는 불과 4년 만에 10.7% 급증한 5,700여 명에 이릅니다.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 경기, 울산에 이은 네 번째 높은 수치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면 부산 동서균형 발전과 사상 드림 스마트 시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확장동 사상 드림 스마트 시티 부지.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지어질 곳입니다. 6일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하나, 둘, 셋!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내년 연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2025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7년 마무리됩니다.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4층과 31층 2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이날 착수식을 시작으로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에는 다양한 입주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과 데이터센터, 부산 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등이 옮겨옵니다. 그 옆으로는 게임, 영상 등 국내 콘텐츠 기업 260여 개를 집적하는 디지털 기업 지원 복합센터가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디지털 복합타운을 매개로 해서 또 부산시 제2청사를 매개로 해서 서부산 발전을 이끄는 일종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시는 2015년 사상공단을 재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핵심 거점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사상공단 재생도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행정복합타운 주변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지식산업센터 3곳이 건립됩니다. 사상 노동업지역 이 서부산 청사를 통해서 민자가 들어오고 교통이 해결되고 이 많은 부산시의 연구단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상은 이제 드디어 사상의 재창조에 마침표를 찍을 겁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분뇨 처리 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내년 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낡은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수영구는 지난 여름 밀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영구 모든 어린이 공원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수영구 망미동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놀이터 주변에 담배갑이 버려져 있습니다. 공원 입구엔 고성방가와 금연, 금주를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공원에서의 금연은 기본, 이제 금주도 기본이 됩니다. 수영구가 지역의 어린이 공원 11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7월 밀락수변공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로써 수영구의 지역공원 3곳 중 1곳은 술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공공장소는 금주라는 그런 기본 인식 자체를 조금 가지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 수영구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영구는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른 의의가 없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내년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합니다. 공원에서의 음주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가 단속원들이 거기 밀락수변공원에만 이제 계시는 게 아니고 금주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어린이공원 11개소도 다 지금 보시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영구의 이번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의나 의견은 수영구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여성 인권단체가 수년째 부산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월동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록 활동이 더 다급하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기록들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00년 전 신문 기사입니다. 완월동 기생 하나하나 얼굴과 소개를 실었습니다. 공창들의 매출 실적도 정기적으로 공개됩니다. 완월동 공창은 당시 지도에도 공공연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을 위해 만든 공창은 조선인을 위한 장소가 됐고 한국 전쟁 시기에는 미군들이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흘러온 완월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부산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완월동의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종사 여성들의 인권을 되짚어보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전시가 기록에 그쳤다면 이번 전시는 재개발로 사라질 완월동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하냐, 이제 없어지지 않았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이곳에서는 인간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권력은 제대로 발동하고 있지 않고 그곳이 그냥 재개발만 하면 능사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던지는 거고요. 시민들과 활동가, 작가들이 참여해 완월동 곳곳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고 작가와 종사 여성들이 함께한 그림과 시 등도 전시됐습니다.
또 성매매 업소를 폐쇄하라는 주민들의 메시지와 완월동 여성을 위로하는 글 등도 한쪽 벽에 새겨졌습니다. 여성 인권을 짓밟는 업소들은 사라져야 하지만 아픈 기억을 남겨둘 장소 하나는 필요하다는 게 활동가들의 의견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사고 파는 이런 역사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부터도 그런 이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와서 보지 않는 걸 몰랐어요. 특히 이번 전시회는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에 전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오카모토 유카 씨도 참여했습니다. 오카모토 씨는 종사 여성들을 돕는 활동가들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아 전시에 참여하게 됐다며 위안부 문제와 완월동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에 대한 손착지 문제라는 것도 그렇고 일본 식민지 지배가 상당히 있는 것도 그렇고 손착지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은 여자들도 있고. 성매매 근절과 여성 인권을 위해 한국과 일본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완월동 아카이빙 작업은 3년째 이어져 온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술비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며 환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수술실에 누워있는 한 50대 여성. 의사가 환자 눈 주위에 수술 도구를 가져가댑니다. 쌍꺼풀 수술을 받기 위함입니다. 실제 의사가 쌍꺼풀 수술 방법을 배우겠다며 참관해 찍은 동영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에 나선 이는 실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 전문의로 홍보하고 다녔지만 알고 보니 간호조무사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수술한 횟수만 72차례나 됩니다. 이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은 눈이 감기지 않고 코가 괴사되는 등 영구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요. 코는 안에 기찻길처럼 돼 있거든요. 불편하시겠다. 만져보면 그러니까 제가 만지지를 못해요. 이 병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인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 병원. 의원 대표는 중개인에게 수술비의 10%를 주고 300여 명의 환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실비보험을 통해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중개인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실비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서류를 꾸며 평균 300만 원씩 보험금을 타내게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사무장 병원은 10억 원을 벌었습니다. 강남에서 연예인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한 유명 의사라고 홍보하여 유치한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 시술을 시행한 보험 전문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였습니다. 경찰은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사무장 병원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환자 등 31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영도구 복리시장에 있는 한 추어탕 전문점. 일단 가격이 놀랍습니다. 추어탕 한 그릇이 6,000원. 주문하자마자 나온 추어탕, 건더기가 푸짐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재료가 있으니 분명 물고기 살입니다. 알고 보니 역시나 고등어로 끓인 추어탕입니다. 맛을 보는데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이어 나온 반찬은 호박과 감자조림 깍두기. 기본 4찬인데 혼자 일하는 주인장이 바빠 한 가지는 빠졌답니다. 음식을 먹기 전 주인장이 내던진 말이 있습니다.
후추는 향이 강하니 적당히 넣어 먹으랍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고등어 추어탕을 맛보러 오는 단골 손님들이 꽤나 많습니다. 가격도 사고 일단. 그리고 맛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요? 자주 이용하세요? 예. 아니 그래 고등어 추어탕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잘 알죠. 아 그래요. 근데 찾아보기 좀 힘들죠 요즘에는. 예, 그렇죠. 자주 드시나 봐요? 뭐 가끔요. 가끔요? 네. 이 가게 조기 매운탕과 구이도 있는데 8,000원입니다. 그리고 별미로 가자미 식혜도 파는데 2만 원. 맛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장사를 했다는 주인장. 추어탕 가격은 지난해 1,000원을 올렸답니다. 아니 뭐 늦게고 뭐고 간에 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1년 안에도 막 올리더라고. 근데 작년에 올렸는데 양심적으로 나는 못 올리거든. 예. 그래서 그냥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러고 종업원이 없으니까 내 혼자 하니까 그만 그냥 뿌려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잘 이렇게 고등어 추어탕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이 단골이 많아요. 그래도. 이 가게 쉬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다른 날은 다른 가게들이 쉬어서 장사를 해야 하고 수요일은 병원에 약을 타러 가야 해서 그렇답니다. 문 여는 시간은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가성비 갑이라는 분식점. 영도구 남항동의 한 주택가 안쪽에 있어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만 온다는 이 집, 가격표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밥 한 줄이 1,000원, 국수는 2,500원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내용물이 부실하진 않습니다. 일반 김밥에 든 재료는 6가지. 여기에 500원을 더하면 햄이 추가됩니다. 맛있을까 사람 이렇게 많죠. 맛이 없어 말고 없나. 그리고 10년 전에 또 지금 그대로 판다니까. 이 가게는 오전 10시쯤 문을 여는데 오후 1시면 문을 닫습니다. 이유는 재료가 없기 때문. 그래서인지 12시가 되기도 전 가게는 이미 만석입니다. 일부 손님들은 아예 성금을 내고 시간에 맞춰 가게를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손님은 미리 포장김밥도 주문합니다. 올리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강사를 해갖고 그때 아이들 공부도 다 시키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지금 한의사거든요. 예. 그래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내가 잠깐 일하고 들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고마워갖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다 단골들이에요. 이 동네에서 장사한 지 30년이 넘었다는 주인장. 오르는 물가에 국수 가격만 최근 올렸다고 합니다. 이 가게는 일요일만 쉰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